안녕하십니까, 희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긴장돼요? 긴장돼? 긴장되나? 긴장 안 돼?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긴장도 시험장에 갔을 때의 긴장도도 다 다를 수 있고 지금 남은 시간을 생각했을 때 긴장도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시험장에 가면은 떨리는 건 맞지.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준비를 다 하고 시험장에 가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매년 선생님이 수능 직전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TCC 응답하라 시리즈입니다. 작년에는 응답하라 1115였어요. 이 숫자 뭔데? 수능 날입니다. 올해는 11월 14일 날 여러분들이 인생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인생 모의고사 수능입니다. 물론 수능을 잘 본다고 해서 막 인생이 확 피고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건 맞죠? 그치? 그 시험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수능 전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능 날 아침에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1교시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봐야 하고, 시험 끝나면 수시 2차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쫙 정리해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남은 시간 동안의 마무리 학습, 뭘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실전 연습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시간 안에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안에 풀려면은 뭐 여러 가지 선생님 타임어택이나 이런 강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남은 시간 동안에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수능 완성, EBS 수능 완성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돼 있잖아. 그거 안 푼 친구들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또 이제 뭐 선생님 모의고사도 있고 신형균 모의고사 파이널도 있고 신형균 파이널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모의고사들 대상으로 해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하루는 모의고사 풀고 그러면은 80분이죠. 1시간 20분. 다음 날은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알겠죠? 그 다음 날 또 풀고 그 다음 날 또 분석을 해보고.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한 개씩 풀어버리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너무 과욕이에요. 너무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한 이틀에 한 번, 또는 이과 학생들이나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나는 다른 거 탐구 과목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한 3일에 한 번 정도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틀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그 다음에 EBS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능 특강.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지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많이 까먹었죠? 그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강의 중에 EBS 파이널 총정리 강의를 준비를 해놨어요. 진짜 압축적인 수업인데 남은 시간 동안에 나는 진짜로 책을 다 보지는 못하겠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라도 좀 보고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왜 문법 복습이 중요하냐면은 수능 국어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파트가 문법이죠. 공부하면 나옵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에 문법, 본인이 그동안 공부했던 책을 바탕으로 해도 좋고, 선생님 문법 파이널 6강 완성 이 강의도 준비해놨으니까 나는 문법 진짜 혼자 다시 정리할 자신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요거에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휘 틀리는 친구들,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 바꾸어 쓰기 막 이런 거 틀리는 친구들 있죠. 수능 국어에서는 거의 기본 문항에 해당하는데 요거 틀리는 친구들은 선생님 무료 특강을 올려놓겠습니다. 요 문제들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는가, 무조건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한 2강 분량으로 어휘 무료 특강을 올려놓겠습니다. 교재 파일도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요 무료 특강을 활용해서 가끔 틀린 애들 있잖아. 가끔 틀리니? 문맥적 의미, 사전적 의미 이런 거 안 틀려? 근데 가끔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나? 진짜 아니야? 너 외국 유학 갔다 와서 이런 문제 가끔 틀리지 않아? 근데 뭐가 아니야? 금방 탄로날 거.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죠? 자,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D-1일 11월 13일이
안 올 것 같지? 그날이 옵니다. 수능 전날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뭘까 이게? 어디 가면 이런 게 붙어 있나? 고사장 가면 예비 소집입니다. 예비 소집을 안 가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수능 전날 이제 그 수험표랑 이제 다 받고 나면 어느 학교에서 시험 보는지 다 나오잖아. 이 학교 우리 집 근처인데 나 알아. 그리고 안 가버립니다. 가야 돼. 예비 소집 왜 가야 되게? 가면은 무슨 막 학생들 모아놓고 조회하고 막 수험생 유의사항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야. 근데 가야 돼. 왜 가야 되죠? 시험장에 대한 익숙함.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 홈그라운드에서 시험 보지 않는단 말이야. 너희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낯선 학교로 딱 가게 되면 수능 당일날 낯선 학교 탁 도착하면 되게 떨려요. 그래서 미리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 대한 익숙함이죠. 그러니까 예비 소집 반드시 참석하세요. 그 시간 잠깐 공부 더 한다고 해서 성적 더 나오는 거 아니니까 예비 소집 반드시 갑니다. 작년에 수능 봤잖아. 예비 소집 갔나요? 갔어? 참여했어? 그렇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 분위기 한번 쓱 익히려면 한번 쓱 운동장도 돌아보고 그 안에 교실은 들어가지 못해요.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내가 시험을 보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 건물이 2개가 있는데 뒷건물 그중에서 2층 센터에 있는 교실에서 내가 시험 보게 되는구나. 그 시험장 확인 정도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예비 소집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준비물을 챙겨야 됩니다. 준비물을 당일날 아침에 챙기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돼? 펜이랑 뭐랑 다 해갖고 수험장에 딱 갔는데 우와 수험표를 안 갖고 왔어. 끝났습니다. 물론 고사장에서 다시 발급받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과정이 절차가 복잡해요.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없을 거 아니야. 매년 있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준비물은 당일날 아침이 아니라 전날 챙겨놓고 자는 거야. 알겠죠? 여기 이제 작년에 수능을 봤던 재수생 뭐들이 있으니까 준비물 얘네가 알려줄 거예요. 준비물 뭐 있느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준비물 좀 챙겨봅시다. 일단 첫 번째 꼭 챙겨야 되는 거 뭐예요? 시계는 없어도 일단 시험은 볼 수 있어. 없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것. 수험표. 도시락 없어도 시험 볼 수 있어. 수험표하고 뭐는 있어야 돼? 신분증. 신분증도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거 볼 때랑 달라. 재수생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하지? 그 얼굴 보고 그 이제 감독관님께서도 본인도 갖고 계시죠. 니네 사진을 보고 본인 맞구나. 이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뭐 이렇게 사인하고 많이 사인하고 이렇게 하잖아. 이거 다 확인합니다. 알겠죠? 수험표와 신분증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 이게 있으면 시험은 볼 수는 있는 거야 일단. 알겠죠? 그 다음 또 뭐 가져가야 돼요? 필기도구 같은 경우에는 필기도구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컴사 선생님 여기 없구나. 컴퓨터용 사인펜 이런 거는 고사장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가져가도 괜찮아. 샤프요. 샤프 자기 거 못 써요. 거기서 나눠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필기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되게 불편해. 일단 시계는 꼭 챙기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전자식 시계는 안 됩니다. 선생님 시계를 뭐하러 갖고 갑니까?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올려놓고 안 됩니다. 진짜 어떤 애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항공 모드 그 스마트폰 항공 모드로 해놓고 시험 보면 안 돼요? 또라이입니다. 아예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갖고 갔다 하더라도 가방에다 넣어갖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앞으로. 알겠죠? 시계, 아날로그 시계만 됩니다. 그럼 고사장에 시계 없나요? 앞에 이렇게 걸어주지 않나요? 안 걸어줘. 왜 안 걸어놓게? 그 시계가 한 5분 빠르거나 5분 느리거나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착각. 요 시계 소리에 예민한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고사장에는 시계 배치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 아날로그 시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좋은 거 가져가지 마세요. 잃어버리니까. 시계. 옛날 선생님 제자가 시계가 없어가지고 전자식 시계밖에 없어가지고 아빠 시계 아무거나 집어갔는데 그게 뭐였다고?
그게 롤렉스라는 시계였어. 근데 쉬는 시간에 올려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진 거야. 그 다음부터 걔 제정신으로 시험 봤을까? 아니에요. 그 친구 결국 재수했습니다. 아니 웃으면 안 되지. 이게 왜 그랬느냐? 제정신으로 시험을 못 본 거야. 이거 어떡하지? 시계도 없고 일단 그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절대로 좋은 시계 가져가지 마세요. 뭐 수능 시계 이런 거 뭐 만 얼마 이런 거 팔아요. 그런 거 가져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꼭 가져가야 되는 것도 도시락은 맨날 평소에도 엄청나게 먹더니 말이야. 지금도 먹을 것들이 책상에 말이야. 응? 수정 테이프. 선생님 수정 테이프 현장에서 안 주나요? 줘요. 수정 테이프 현장에도 있어. 그리고 답안지 교체도 해줘. 그런데 왜 가져가는 게 좋을까? 그렇지. 보통 애들이 마킹을 언제 하죠? 마지막에 보통 마킹을 많이 하는데 그때 애들이 여기저기서 막 달라고 해서 내 순서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고. 답안지 교체하면 돼. 답안지 교체하면 처음부터 마킹 새로 다 해야 되는데. 알겠죠? 수정 테이프 꼭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져가야 되는 거 그래 도시락 가져가세요. 가서 급식 달라 그러면 안 돼. 왜 급식을 안 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도시락 챙겨가야 되고 도시락은 반드시 뭘로? 보온 도시락. 그냥 차가운 플라스틱 도시락이나 그런 거 싸가면 안 돼요. 체합니다. 잘못하면. 알겠죠? 반드시 보온 도시락으로 싸가야 하고 그리고 또 소화제 가져간다고? 소화 잘 되는 걸로 싸가야 됩니다. 평소 먹던 양의 평소의 2분의 1만 싸가시면 돼요. 많이 먹으면 졸리다고. 알겠죠? 평소에 2분의 1 정도만 싸가는 겁니다. 영어하고 탐구 그리고 제2외국 보고는 사람 제2외국어. 그거 버틸 에너지만 있으면 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집중 안 됩니다. 알겠죠? 평소 먹던 양의 한 절반 정도만. 그 다음에 또 뭐 가져가야 돼? 응? 요점 정리한 책. 공부할 책 같은 거 가져가면 좋죠. 근데 공부할 책을 많이 가져가면 나올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시험 끝나고 나올 때. 뭐 이만큼 싸가는 애들이 있어. 그거 가져가도 다 보지도 못한다 그거. 그렇잖아. 최소한으로. 진짜 중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챙겨가는 거야. 공부할 책은. 수학 같은 거는 뭐 이제 공식 같은 거 딱 보기 좋게 정리된 거, 영어 같은 경우는 뭐 EBS 핵심만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기 전에 그 얘기도 뒤에서 할 거야. 풀면 좋은 간단한 지문들 뭐 이런 것만 가져가는 거야. 탐구도 요점 정리 딱 돼 있는 거. 알겠죠? 두껍게 가져갈 거 없다. 그 다음 또 뭐 가져가야 돼요? 뭐? 립밤. 립밤 뭐 입술 트니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지? 립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샤프심. 샤프는 자기 걸 사용하지 못하지만 샤프심은 자기 걸 쓰게 돼 있어요. 자기 걸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왜 나라에서 샤프는 자기 것 못 쓰게 하는데 샤프심은 쓰게 할까? 예민한 친구들이 있거든. 그날 샤프만 50몇만 개를 뿌릴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는 샤프심이 몇 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질이 되게 좋겠니? 50몇만 개를 뿌리는데? 되게 고급 샤프심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수학 문제 막 푸는데 이게 샤프심이 자꾸 부러지거나 또는 약간 찍찍 소리가 나거나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짜증나잖아. 문제 푸는데. 그러기 때문에 샤프심은 본인 거를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요즘엔 샤프심이 규격이 되게 다양해요. 0.5, 0.7, 뭐 1.1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규격이 몇이죠 이거? 0.5예요. 이거 0.7 가져가서 넣고 고장났습니다 이러면 안 돼. 0.7은 안 나오게 돼 있어. 0.5 규격입니다.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부드러운 샤프심 이런 거 있죠? 잘 안 부러지는 거 그걸로 가져가세요. 되겠나요? 이거 반드시 챙겨가시고. 그리고 또 꼭 가져가야 되는 거 뭐 있어요? 응? 약? 혹시 배 아프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
독감 예방주사는 수능 2주 전쯤에 미리 맞으셔야 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지? 너무 긴장하거나 하면 갑자기 배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 한 약국 가서 약을 지어줘요. 약국 가면 병원에 가면은 그 다음 처방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한 2, 3일 전부터 먹으면 수능 당일날 효과가 있대요. 그 긴장하면 배 아픈 친구들 그렇게 처리하는 거야. 그거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 선생님 배 아프면 어떡하죠? 그거는 해결 방안은 뭐냐? 약이야 약. 알겠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가져가면 좋은 거 이어플러그입니다. 귀마개지 그러니까. 아 선생님 귀마개 그날 추우니까요. 아니야. 그 귀마개 아니야. 이어플러그. 알겠죠? 그런데 요거는 허락받고 써야 되는 물품입니다. 알고 있죠?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미 꽂은 상태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감독관님한테 이거 써도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시험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매 감독관님마다 그게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선생님 2교시에 또 들어오면 그냥 이제 시험장에서는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죠? 아저씨!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손만 딱 들고 그 다음 말도 할 거 없어. 이어플러그만 딱 들어.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쓰는 거고 만져보는 선생님도 있대요. 너 만져보디? 작년에 이 친구 같은 만져봤대요. 왜냐면 거기 녹음기 심었을까 봐. 와가지고 이렇게 만져보고 괜찮아 껴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허락 받고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계속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안 들립니다 이러면 안 돼. 이거 그때는 빼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생각하면서 쓰도록 하고 또 중요한 거 뭐 있을까? 가져가면 좋은 거 재학생들한테 알려줘봐.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능 봤으니까. 휴지 같은 건 뭐 없는 거 아니잖아. 있잖아. 응? 옷? 그럼 벗고 가려고? 옷은 얇게 여러 겹 입는다? 레이어드로? 그 뒤에서 얘기해 줄 거예요. 뭐 가져가면 좋아요? 초콜릿 같은 거 가져가면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집중력 떨어지거나 당 떨어질 때. 밥을 많이 먹고 가는 게 아니거든. 적당히 먹고 갈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에너지 딸릴 때 에너지바나 초콜릿 이런 거 가져가면 좋아요. 알겠죠? 이거 말고 또 챙길 거 있나요? 슬리퍼? 슬리퍼도 이제 뭐 그게 편한 사람들은 그거 가져가세요. 또 빠진 거.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그래 무릎 담요 이런 것도 여학생들은 가져가면 좋죠. 남자애들은 좀 이상하잖아. 가서 무릎 담요 이렇게 깔아놓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 여학생들은 가져가시고 공통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야. 알겠죠? 이런 준비물 꼭 챙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몇 시에 잘 것이냐 이거예요. 수능 전날 잠이 푹 드나?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어 잠이. 그래서 몇 시에 자야 되냐면은 여기 시계 맞춰져 있네. 몇 시야? 10시에 잡니다.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 중요합니다. 이거 수능 전날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수능 전날 2시간 반인가 밖에 못 잤어. 잠이 안 와.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것도 12시 넘어서 누워갖고 3시, 4시까지 잠 안 오는데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10시쯤에 누워. 알겠죠? 그냥 누워있는데 만약에 바로 잠들면 좋은 거예요. 인간이 집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 반 정도라고 그러죠? 잠들면 좋은 거야. 근데 10시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럼 뉴스 같은 데서 뭐라고 그래?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반신욕을 하고 막 이러잖아. 따뜻한 우유 마시지 마. 배 아플 수 있어. 탈납니다. 그리고 반신욕 하지 마. 평소에 목욕도 안 하는 것들이 꼭 수능 전날 목욕 재개하고 말이야. 다음날 감기 걸리면 큰일 나. 지금 날씨 벌써 조금씩 쌀쌀해지잖아. 수능 날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수능 한파 그게 느낌일 수도 있는데 수능 한파 맨날 이런 얘기가 있잖아. 당일날 아침에 감기 걸리면 진짜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양 10,000마리까지 세는 수가 있어. 그러다가 잠이 안 와. 어떤 애들은 진짜 누워서 애국가 부르고 막 양 하나, 양 두 개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도 잠 안 와. 수면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영원히 자는 수가 있다. 수면제는 안 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잠이 안 오면 엄마한테 엄마 나 언제 잠들지 모르니까 나 혹시 자고 있으면 불 꺼줘요 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워서
국어책 꺼내요. 잘 들어. 국어책 꺼내서 누운 상태에서요. 누운 상태에서 국어책 꺼내서 독서 파트, 비문학 장문 독해. 생각만 해도 졸리지. 또는 비문학 과학 지문. 이런 거 딱 펴놓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또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읽다 보면 눈이 피로해서라도 졸리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는 겁니다. 약 먹거나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10시에 자야 됩니다. 그 다음 D-Day가 옵니다. 11월 14일. 그날이 오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이거 몇 시냐 지금? 6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왜냐? 선생님 저는 시험 배정받은 학교가 바로 코앞이던데요. 그래도 6시에 일어나야 돼. 왜? 머리가 깨는 시간이 필요해. 그게 과학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란 말이야. 한 2시간 40분 정도라고 그러지. 수능 1교시 시작이 8시 40분이니까 6시에는 일어나야 뇌가 깬다. 알겠죠? 거리와 상관없이 배정받은 학교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6시 이상. 알겠죠? 그 다음에 얘 뭐 먹어요? 아침밥은 반드시 먹습니다. 아침밥 꼭 먹어야 됩니다. 평소에 선생님 저는 평소에 안 먹는데요 아침밥을. 그런 친구들은 가볍게 죽 정도라도 꼭 챙겨 먹도록 하세요. 시험 볼 때 계속 배고파서 배에서 꼬르륵거리고 이거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야. 평소에 아침밥 먹어 안 먹어? 먹어요? 먹어 안 먹어? 이런 사람들도 평소 양만큼 보다는 조금 적게. 가장 좋은 거는 죽을 좀 든든하게 먹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지. 왜냐면 1, 2교시만 버티면 돼. 죽을 좀 든든하게 먹고 가면은 죽은 금방 배가 꺼지는 대신 소화가 잘 되잖아. 알겠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죽 같은 거 든든하게 먹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도착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후배들 나와서 그래도 좀 응원하는 문화가 아직도 좀 있죠. 와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 이때 시험장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느냐? 몇 시까지 가야 돼? 7시 10분. 7시 10분에 가서 뭐 하려고? 보통 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8시 10분 입실이니까 8시 10분까지 들어가면 되겠구나. 안 돼. 입실은 교실 들어가는 시간 말하는 거고 7시 40분까지 시험장에 가세요. 늦어도 7시 40분까지. 알겠죠? 시험장에 도착하면은 뭘 하냐면 후배들이 혹시 자기 알아보고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주고 하면은 그거 마시지 마. 버려? 그건 좀 그렇잖아. 후배의 정성인데. 요즘에는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주고 막 이러거든 후배들이. 그거는 받고 커피 같은 거 이렇게 타서 주면은 그 후배 얼굴에 부어버리세요. 탈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탈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하지 않는다. 알겠나요? 초콜릿 같은 것만 받아갖고 고마워. 선생님 잘 보고 올게.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데 40분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머리가 깨야 돼. 그날 막 흥분돼 있고 막 당황하고 이래가지고 심장이 막 쿵쿵 뛰고 이럴 거야. 조용히 이렇게 운동장 같은데 이렇게 쓱 돌고 교실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 한번 쭉 보면서 차분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10분 정도 산책하세요. 한 10분 정도 산책하고 교실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7시 50분 정도에. 그러면 8시 10분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간 그 전까지 차분하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국어 영역 보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은 것이냐?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애는 국어 보기 전에 막 탐구 과목 공부하더라. 그 요약 정리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국어 시험을 봐요. 그건 별로 좋지 않죠. 뭘 하는 게 좋으냐면 제일 좋은 건 이거야. 어려운 문제를 풀면 되냐? 머리 아파서 안 됩니다. 쉬운 거, EBS 연계된 거, 그리고 채점은 하면 안 돼요. 한두 지문 정도만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지문. 그거 왜 읽는 거야? 글을 읽는 감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시험지 받았고 풀어야지. 이게 잘 안 들어와 눈에. 그래서 글 읽는 감각을 좀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해. 그리고 시험지 나눠주면 그 감각 그대로 풀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글 읽는 감각을 올릴 수 있는 감각 끌어올리는 자료를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두겠습니다. 그거를 꼭 프린트해서 가세요. 일부러 선생님이 답은 1, 2, 3, 4, 5번 있으면 답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겁니다. 왜냐면 채점하면 안 되거든. 시험 보기도 전에 채점하고 우와! 난 이미 틀렸어. 이렇게 돼버리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
감각 끌어올리기 자료 올려둘게요. 자, 다음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뭘 하게 되느냐.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네요. 일단 감각 끌어올리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거를 일단 선생님이 올려둘게요 자료실에. EBS 연계돼 있고 쉬운 걸로 글 읽는 감각만 깔끔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올려둘 테니까 활용하세요. 자료실에다가 올려놓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지. 이런저런 생각할 거 없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 당일날 제일 중요한 게 근자감이야. 근거 없어도 돼. 무조건 자신감이야. 속으로 계속 생각해야 돼.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나는 재수생이 된다. 이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대학생이 된다. 나는 대학생이 된다. 나는 대학생이 된다. 나는 분명히 오늘 해낸다. 이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긍정적 자기암시가 시험 보기 직전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 자기암시 반드시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 1교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1교시니까 1교시 시험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단 첫 번째 기본 마인드입니다. 아는 문제만 다 맞고 집에 간다. 1교시는 욕심 부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 무조건 탈이 난다. 알겠죠?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가야 돼. 찍은 것도 몇 개 맞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야.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간다. 아는 것만 다 푼다. 요 마인드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집착하고 이런 게 아닌 거야. 아는 것만 다 맞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상응하는 점수를 받고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안 떨릴 거예요. 아는 것만 풀면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이건 국어 영역과 뭐 영어 영역도 해석만 된다라면 통용이 되는 얘기인데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어딘가에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푸세요. 어떤 문제가 막혔을 때 나 이거 뭐 모르나 봐가 아니야. 지문 어딘가에 그 관련 내용이 있을 텐데 지금 빠르게 읽고 긴장해서 못 본 건 거야. 그 다시 찾을 수만 있으면 돼.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로 시험을 보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머릿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문 속에서 찾으려 하세요. 시험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마인드로 풀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모르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어 영역은 어느 한순간부터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딱 막혔을 때 거기서 말리기 시작하면 뒤가 다 말리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느냐. 일단 첫 번째,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별표 칩니다. 요거 헷갈린다. 일단 별표 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선택지 제끼기를 합니다. 국어는 수학하고 좀 달라서 수학은 이거 3번 아니면 5번인데 이런 게 있냐? 내가 풀어서 탁 나오면 그게 선택지 5개 중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국어는 1번부터 이렇게 읽어 내려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얘랑 얘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선택지 제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선택지 제낀 다음에 어떻게 해? 그렇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문 피드백 한 번 합니다. 헷갈리는 선택지 2개 또는 3개 중에서 뭐가 답일지 지문 피드백을 한 번만 합니다. 이럴 때는 선택지를 쭉쭉 읽는 게 아니라 그 헷갈리는 선택지의 포인트만 딱 찍어. 이거의 포인트, 이거다. 이거의 포인트, 이거다. 그 다음 지문에서 그 관련 내용만 찾아. 지문 피드백 한 번. 이러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네 번째, 이랬는데도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넘어가.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도 실력이에요. 넘어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보는 거고 무언가에 계속 꽂혀 있으면 늪에 빠지게 되지. 너네 그런 경우 국어 영역에 많지. 시험 볼 땐 죽어도 안 보였던 게 시험 끝나고 나니까 다시 풀기 해보면 뭐야 이거. 이런 경우 많죠. 나중에 와서 다시 보면 보입니다. 알겠죠? 일단 넘어가요. 선생님 시간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든 찍어야겠지. 그나마 뒷부분 냅다 찍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 이런 거 찍는 게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시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요게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줄 건데 수험표 뒷면에 붙이세요 하면서 주는데 이게 뭐니? 답 써오는 거지? 답 써오는 거. 요거.
답을 써올 것이냐? 요거는 과목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답 써왔나요? 못 써왔지. 왜 못 써왔어? 시간이 부족해서. 답 써왔어? 못 써왔죠. 썼나요? 못 썼죠. 잘 들으세요. 1교시 국어 영역은 답을 써오는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채점은 어떻게 해요? 채점 어떻게 하긴. 시험장에서 딱 나오면 이미 네이버 이런데 포털 사이트에 수능 문제지와 답이 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집중해서 시험을 봤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들 딱 보면 아 이거 아까 나 이거 썼어. 아 이거 아까 이거 썼어. 그렇게 채점했지? 그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단 항상 매년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예상 점수 써낸 거랑 실제 점수 보면 실제 점수가 더 낮아요, 애들이. 왜 그럴까? 헷갈리는 문제였을 경우. 둘 중에 하나였을 경우 뭐 썼는지 기억 잘 안 나면 애들 어떻게 해? 맞았다고 채점을 해버리는 거야. 잘 들으세요. 가장 절충적인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헷갈리는 문제만 써온다. 헷갈리는 문제가 사실은 이거겠지? 별표친 문제. 별표친 문제만 써오는 거야. 예를 들면 1번부터 쭉 괜찮았는데 16번, 3번, 5번 중에 헷갈렸다. 16번, 3번. 요것만 써오는 거야. 나머지는 기억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남으면 써도 돼.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답 써온다고 해서 틀렸던 게 맞니? 아니야.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다시 봤다면 틀릴 수도 있었던 걸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요런 애들 우리가 이제 또라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 지금 뭐 하니? 답 맞추네요. 쉬는 시간 답 맞추면 안 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왜 안 되지? 멘탈 나갑니다. 선생님, 친구가 같은 교실에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한 학교에 이제 같은 학교 애들이 배정이 뭐 여러 명 되긴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반에도 쟤 나랑 중학교 동창이네 또는 우리 학교에네 이게 있을 수 있어. 또는 친한 친구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네가 얘랑 같은 학교 배정받았어. 근데 얘가 너보다 공부 잘하는 애야. 쉬는 시간에 가고 야 아까 그거 몇 번이야 했는데 얘가 말했는데 네가 쓴 답과 달라. 그러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야. 알겠죠? 절대로 답 맞추지 말고 아는 척만 해. 그냥 안녕 이렇게 인사만 해. 만약 걔가 쉬는 시간에 다가온다. 내 앞으로 온다. 어떡하라고? 따귀를 때려버려. 저리 가! 하면서. 알겠어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조심해야 돼. 점심시간에 애들 밥 누구랑 먹냐? 너 밥 누구랑 먹었어 작년에? 그렇죠. 혼자 드세요. 친구랑 먹는 애들 있어. 넌 작년에 어떻게 했어? 그렇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한 2명, 3명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 시험 본 거. 1, 2교시. 야 아까 수학 그거 주관식 그 21번 그 문제 21번은 객관식이지. 29번 30번 헷갈리잖아. 30번 문제 그 답 뭐야?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밥 먹다가 그 도시락을 얼굴 엎어버릴 거야? 그럴 수 없잖아. 혼자 드세요. 도시락 혼자 드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로 답 맞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해야 그 내가 최저를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느냐 보러 갈 필요가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원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야. 채점해야 돼. 성적표 나올 때까지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점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집에서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채점하려고 딱 방에 들어가면 이제 밖에서 엄마가 막 초조하게 막 이렇게 엄마가 막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너네 부담돼 가지고 안 된다. 채점할 때 달달 떨리고 부담되잖아. 하고 들어가 채점을. 채점을 어디서 하죠? PC방. 그날 전국의 PC방이 평상시와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PC방은 원래 여기 게임하는 소리 나고 막 빵야 소리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날은 곡 소리 납니다. 알겠죠? 그래도 PC방에서 채점 하고 들어가. 그게 제일 속 편한 거야. 알겠죠? 하고 들어가서 엄마가 이제 시험 잘 봤어?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팁을 준 게 있죠. 여러분들은 다 잘 되겠지만 한 방에 대학을 가겠지만 혹시라도 한 번 더 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도 어차피 한 달 반 정도는 놀게 되어 있다.
한 달 반 정도. 왜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재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 재수반 개강이 12월 말 이른 때이기 때문에 한 달 반은 일단 놀게 돼 있어. 그때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시험 잘 봤니? 재수 각이야. 망했어요. 그러면 그 뒤로 한 달 반 편하게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란 얘기야? 거짓말하란 얘기인가? 시험 잘 봤어? 그럼 엄마 서울대 가겠는걸? 이러면 용돈도 주고 막 이러겠지? 그거는 너무 폐륜적인 행동이고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답변이 가장 좋다. 잘 봤으면 자신 있게 잘 봤다고 해. 용돈이 쏟아집니다. 근데 잘 못 봤을 경우에 노는 게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쏘쏘 그냥 이러고 들어가. 알겠죠? 그래야 한 달 반이 편하다. 채점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수시 2차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최저를 맞췄으면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전형인 경우, 최저를 못 맞췄으면 갈 필요도 없는 건데 경계선에 걸리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예를 들면 2등급 2개를 맞아야 돼. 하나 2등급 맞았어. 근데 하나는 이게 한 2점 부족해. 등급 컷에서 한 1, 2점이 부족해. 이거 시험 보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이런 경우 잘 봐. 내가 원서를 경희대학교에 썼어. 근데 시험 봤는데 우와 올 1이 떴어. 그거 시험 보러 가면 미친놈이다.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정시무집으로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최저가 이게 간당간당해. 아예 거리가 멀 경우에 시험 보러 갈 필요도 없어. 어차피 떨어진 거고. 근데 간당간당해. 무조건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이건. 최저라는 건 예상 등급 컷이 뜨는 거기 때문에 실제 확정 등급 컷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보러 그때는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시 2차 준비 열심히 하고 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일단 놓으세요. 끝나고 나서 대학생이 되든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되든 일단 한 달 이상은 즐겨라. 알겠죠? 무조건 일단은 즐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요 생각, 여러분들은 나는 된다. 나는 너희는 된다. 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 가르쳐 왔는데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특히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 건강관리 잘하고 시험장에 가서 다들 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리고 이제 다들 멋진 대학생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선생님 수능 전날 절에 가서 108배 합니다. 108배 하면서 우리 제자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서 자기 실력 발휘 잘 하고 오세요. 알겠죠? 다 할 수 있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